네, 츠바키 선수입니다. 작년에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이번에도 꼭 우승할 것이라는 정말 다부진 그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와, 네크로맨서가 이번 시즌 첫 출격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미니팩 출시 전까지는 분명히 최강의 클래스 힘이 분명했습니다만 미니팩 출시 후 힘이 많이 빠졌다. 너프의 여파가 크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들고 온 츠바키 선수 분명히 뭔가 노림수는 있겠죠. 네, 그 노림수를 한번 덱 소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네크로맨서입니다. 미니팩 이전과 그리고 현재 네크로맨서의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아면의 묘지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너프를 먹었죠. 강력하게 너프를 먹었는데 그것과 그렇게 많이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뭐 전개라든가 중반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끼리도 이제 해설자끼리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 네크로맨서가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츠바키 선수가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위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난한 루니콘으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정석적인 빌드의 루니콘 위치를 들고 왔고 츠바키 선수의 좀 성향이 좀 덱 초이스에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도박성이 있는 그런 좀 운영에 불안감이 있는 덱보다는 네크로맨스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안정성 하나만큼은 보장을 좀 하고 있는 덱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을 풀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츠바키 선수를 맞상대하는 레드 토마토 선수를 만나보시죠. 후회가 남는 게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 말인즉슨 이기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드토마토 선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기존의 섀도우 버스도 그렇지만은 오프라인 카드 게임을 꽤나 오래 했다고 자기 설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냥 섀도우 버스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오프라인 카드 게임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카드 운영법이나 그런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무난한 진화 로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어서 위치까지 확인해 볼까요? 위치도 루니콘. 뭐 다른 선수들이 준비해 온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쿄카를 한 장 줄여서 2장만 채용하더라도 이제 마나레의 위대한 연고를 3장까지 넣어서 좀 이제 룬이라든가 쿠온을 좀 최대한 복사해서 좀 재미를 보겠다라는 약간의 커스텀이 들어가 있는 루니콘 위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약간의 디테일이 어떤 식으로 경기에서 좀 녹아들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츠바키 선수와 레드 토마토 선수입니다. 츠바키 선수는 뭐 한국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로서 이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 레드 토마토 선수는 오프라인 카드 게임 경력 자체는 많습니다만 섀도우 보스의 경험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츠바키 선수의 우세함을 점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면 츠바키의 위대함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준비가 확실히 끝나는 대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츠바키 선수가 한 번 더 세계 대회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건지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세트입니다. 로얄과 위치인데요. 방금 레드 토마토 선수가 상대 리더만 보고 네, 약간 리액션이 나왔거든요. 네, 좀 원체는 매치업이다라는 좀 리액션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네. 일단 레드 토마토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위치 미러전을 차라리 원했던 것 같아요. 일단 위치 미러전을 원했다라기보다는 로얄이 위치에게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중계 내내 봤던 모습처럼 로얄이 이제 전개를 통해서 초반에는 다소 재미를 보다가도 위치가 이제 스펠 부스트가 좀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시점부터는 정말 손쓸 틈도 없이 필드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원치 않는 매치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로얄이 위치 상대로 처음에는 강력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위치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토마토 선수가 보여준 것 같고요.
자, 스바키 선수 그만큼 리더 선택을 처음에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리더는 이제 심리전 싸움이니까요. 모든 걸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 강력한 덱인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선공 로얄 그리고 필드 전개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갈 추종자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찌됐거나 츠바키 선수가 루니콘이 전부 갖춰져 있는데 반해서는 초반에 주문정폭을 많이 돌릴 수 있는 핸드는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토마토 선수가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필드를 전개해서 체력 딜루적을 해 둔다면 분명히 이건 이제 후반부에 게임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작용할 수 있겠고요. 레비온 마스 조련사를 맨 필드에 그냥 두 추종자를 내보냈습니다. 스바키 선수의 세 번째 턴이죠. 너무 잘 들어왔어요. 증폭되는 마법이. 사실 지금 딜루적 너무 좀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츠바키 선수 좀 표정이 좋지 않은 건 증폭되는 마법을 쓰고 사실 다른 거 할 게 없죠. 표정이 좋아 보이질 않거든요, 츠바키 선수. 네, 맞습니다. 지금 츠바키 선수 카드가 지금 핸드에 증폭되는 마법이랑 루니 말고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저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니는 저게 지금 빛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카드 아니거든요. 10코스 주문정폭 10까지 지금 기다려야만 좀 쓸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내주나요? 결단을 좀 내리려고 지금 자꾸 손이 가는 것 같거든요. 네, 루니를 내지 않는다면 필드 주도권을 찾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판단을 내린 츠바키 선수, 이래서 역시 좀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구나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요. 네, 두 영웅의 격돌까지 쓰면서 최대한 필드를 억제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사실 저 루니가 정말 내기 싫었을 거예요. 이미 초반에 압박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이 앞으로 깎이는 거 생각하면 저걸 힐이라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쓰는 거 정말 뼈아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기 추종자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두 영웅의 격돌을 빠르게 털어주면서 다음 턴부터 이제 주문정폭 빠르게 돌려서 좀 루니를 포기하더라도 쿠온 플랜으로 좀 이겨보겠다. 네. 이런 판단을 내려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루니를 일단 포기하고 쿠온을 통해서 경기를 잡아오겠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루니가 들어오긴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루니가 들어와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저기 아직 그래도 흑마술사가 있기 때문에, 혼돈의 마술사가 있기 때문에 저기로 이제 데미지 드로우를 많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드로우가 중요합니다. 일단 혼돈의 마법사를 0코스트로 좀 활용을 해주고 싶을 텐데 지금도 사실 좀 애매한 게 아레아스카를 토마토 선수가 정말 잘 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아레아스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핸드가 츠바키 선수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주문 데미지를 받지 않죠. 그렇다는 건 지금 잡을 수 없고 저 아레아스카가 고스란히 살아서 다음 턴 리더의 체력을 노릴 거라는 결론이 납니다. 혼돈의 마법사가 일단 뭐 진화를 썼습니다만 잡아내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 혼돈의 마술사의 드로우는 많이 받지만은 아레아스카가 저 데미지로 인한 데미지를 0으로 받는다. 효과의 데미지 0으로 받는다. 저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로얄은 원래 초반에 위치를 잘 밀어붙입니다. 근데 필드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고 질주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츠바키 선수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무감각한 무사가 너무 기분 좋게 강화 효과로 나갔기 때문에 아레아스카는 병사가 어쨌건 나왔기 때문에 또 진화 포인트 없이 무료 진화를 성공했고 경기 코스트도 2나 줄어들었죠. 자, 이거 난리 났는데요, 츠바키? 맞습니다. 사실 분명히 토마토 선수 별로 원치 않는 매첩이다라는 리액션을 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승기 굉장히 많이 굳혀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츠바키 선수가 문제가 되는 게 루니를 아까 초반에 썼기 때문에 이제 루니로 힐을 보려면 다시 한번 스펠 부스트를 쌓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저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다. 자, 그리고 지금 카드가 다 EPP 카드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뭔가 둘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렵죠. 사실 일단은 저 아레아스카는 어찌됐거나 효과 데미지 받지 않고 거의 이제 교전을 통해서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어찌됐건 혼돈의 마법사 진화해서 잡는다 손 치더라도 저 남아있는 무감각한 무사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진화 포인트도 여유가 있고요. 추가적인 뭐 최후의 병기 또한 손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 츠바키 선수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찌됐거나 지금 진화를 통해서 혼돈의 혼을 부르는 도사까지 활용을 해주면 주문증폭을 최대한 돌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해의 손까지 사용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미래에 대한 기록 그리고 혼을 부르는 도사까지는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트가 1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염의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또 3데미지를 한번 허용할 수밖에 없는 츠바키 선수고요. 네. 자, 츠바키 선수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데미지 한 번 더 들어가고 진화 포인트 여유도 있는 로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드토마토 선수는 나와 있는 무감각한 부사를 분신술로 쓰고 진화까지 하면은 1데미지까지 남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킬각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츠바키 선수 위험합니다. 힐이 없어요. 힐 수단이 지금. 여기서 아마 토마토 선수는 이제 병기를 지금 미리 던져서 상대 추종자를 2개 잡아낼 수 있는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유언 4데미지를 노려볼 것이냐, 혹은 게르트 2장으로 좀 게르트 둘이 아니죠. 이제 게르트와 뭐 정직한 도적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추종자로 필드를 잡아볼 것이냐. 네. 일단 뭐 추종자를 많이 던져서 상대방에게 숙제를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뭐 지키는 자들과 게르트 이런 식으로 횡전계만 쭉 시도를 해도 츠바키 선수에게는 좀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고요. 경기를 굳이 지금 빠른 타이밍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너겟 해설이 언급해주신 그 분신술을 잠깐 들었다 놨거든요. 분신술은 지금 여기서 쓰는 것보다 아껴놓고 상대방에 대한 허를 찌르는 요소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번 턴에 전개를 해놓는 걸로 지금 쓰나요? 결단 자. 내렸습니다. 남는 체력이 1이 됩니다. 네, 단 1체력이 남고 무감각한 무사를 잡지 못하면 바로 게임이 끝난다. 뭐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던지고 있어요. 압박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뭐 정리는 당연히 되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찌됐거나 이제 혼을 부르는 도사와 이제 제대로 코스트가 줄어든 광염의 손까지 활용하면 이제 분신술로 통해서 이제 독단 추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전부 정리를 해준다면 당장 츠바키 선수가 다음 턴에 이제 눈에 보이는 딜은 없고요. 네. 또 로얄이 이제 즉발딜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뭐 그렇게 빈필드에서 아주 많은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츠바키 선수가 한번 좀 반전을 노려볼 수 있나요? 자, 그럼 체력이 1이 남았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루니가 어쨌건 완성이 돼서 힐이 시작되면, 그리고 이제 쿠온으로 틀어막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위치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자, 남아있는 체력 1입니다. 로얄은 즉발 딜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루니의 주문정폭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죠? 자, 루니 4. 아직은 4스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7스택 이상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일단 만약에 레드토마토 선수가 창술사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맹호도 한 장이고 창술사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행정계에서 필드를 남겨놓지 않으면 아직까지 직발딜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자, 쿠온까지 나가주면서 필드 전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남아있는 체력 1 츠바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병기를 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츠바키 선수, 토마토 선수 여기서 게임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만 병기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단 없거든요. 이제 자, 최후의 병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 바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언을 발동을 시키려면 이제 진화를 하면 체력이 8이 되기 때문에 뭐 교환해서 이제 죽일 수 있는 추종자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셋까지는 정리할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자, 진화 포인트 써주면서 레드토마토 선수 뭐 상대방이 결국에는 최후의 병기를 잡거나 아니면 츠바키 선수가 게임을 끝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그래도 병기에 4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루니로 3위를 받아도 이제 체력이 4, 어찌됐거나 병기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계산하에 토마토 선수는 지금 일단 병기를 던져준 판단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츠바키 선수 큰일 났습니다. 병기를 잡아도 끝나죠. 그렇죠. 잡아도 끝나고 안 잡아도 끝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턴에 아무리 지금 쿠온하고 루니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4데미지까지 완벽하게 깎을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츠바키 선수의 패배가 많이 보이네요. 네, 와 진짜 최후의 병기를 던져 놓으니까 츠바키 선수가 지금 킬각은 안 나오고 최후의 병기를 잡자니 유언 데미지에 죽고 루니를 쓰자니 어차피 체력이 4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병기네요. 네, 할 게 없어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아하.
딱 야, 4댐이죠.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세트 레드 토마토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분명 네크로맨서를 만나기를 바랬을 텐데 그렇게 좀 안 됐음에도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우승 후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정말 이견이 없는 츠바키를 상대로 매치 승리는 아닙니다만 선취점을 가져왔다라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츠바키 선수가 굉장히 좀 궁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저력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온 츠바키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보여주긴 합니다만 글쎄요. 예상을 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웠죠. 그만큼 츠바키 선수가 뭐 대회라든가 오프라인 대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성적까지 커리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겠죠. 네, 자 과연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두 번째 세트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위치 미러전입니다. 자, 어찌됐건 츠바키 선수 두 경기 모두 따내야 하기 때문에 네, 미러전 사실 승패를 보장하기 어려운 그 매치업일 수밖에 없지만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선우공에 뭐 누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양쪽의 핸드 상황이 뭐 비슷하다라고 하면 성공 쪽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함은 가져가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 루니 미러전은 선우공보다는 이제 누가 먼저 빨리 루니와 쿠온을 완성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럼 레드 토마토 선수는 일단 루니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기분은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루니가 잡혀있고 안 잡혀있고 스펠 부스트가 쌓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츠바키 선수가 조금 더 핸드가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마법 화살도 있고 큐우카도 있고 혼돈의 마술사로 인한 드로우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펠 부스트 쌓이는 거는 츠바키 선수도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주문정폭이 이제 어디에 쌓이느냐, 그러니까 누가 주문정폭을 받고 있느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지금 츠바키 선수는 주문정폭을 받아서 지금 특별히 이득을 취할 만한 카드나 혼돈을 부르는 마법사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네, 글쎄요, 사실 방금 전에 이제 결석의 마법에서 정말 루니 혹은 적어도 쿠온 정도는 좀 가져오길 바랬을 텐데 지금 큐오카 나온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냥 지금 3턴에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문 증폭이 들어간 게 혼돈의 마법사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필드 먹고 조그만하게 더 데미지라도 누적을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스펠 부스트 같이 해가지고 낸 거 같은데 어차피 성공이기 때문에 진화 포인트도 지금 당장 쓸 수 없고요. 드로우 먼저 보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선수 복사해둔 루니로 이제 정말 기분 좋게 주문정폭 한 번 더 돌리면서 드로우까지 봤고요. 또 뒷패에서 이제 결석의 마법까지 붙어주면서 정말 스무스하게 쭉쭉 다음 턴까지도 주문정폭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법 화살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거듭 강조해 주신 주문 증폭 카드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 위기입니다. 츠바키 선수. 여기선 한번 복사를 해줘야 할 것 같죠. 패가 이 상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혼돈의 마법사로 최대한 드로우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지금 마나리아의 연고로 좀 혼을 부르는 혼돈의 마법사를 좀 복사할 수도 있는데 네, 먼저 마법 화살 쪽을 쓴다라는 건 그 플랜을 포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뭐 드로우가 급선무 되긴 해야 합니다만 언급해 주신 판단과는 다소 다른 방향. 근데 안 또 나와요. 주문 증폭 카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저런 식으로 안 풀리면 계속해도 안 나오거든요. 네. 이거 정말로 혼돈의 마법사 복사해가지고 드로우 많이 봐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서가 되면 혼돈의 마법사, 복사한 혼돈의 마법사가 주문정폭을 한번 덜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을 텐데 이제 마법 화살 드로우에 좀 걸어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복사를 하기 이전에 선 드로우에 욕심을 냈는데 원했던 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츠바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폭되는 마법으로 기분 좋게 토마토 선수는 또 끊고 가면 되죠. 이렇게 되면 급해진 건 츠바키 선수인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실 이전 턴에 그래서 이제 드로우 마법 화살로 좀 도박수를 던져보기보다는 네. 먼저 이제 마나리아의 연구로 복사를 하고 이제 증폭되는 마법 2장을 모두 쓸 수 있을 때 전부 활용을 투자를 해줘서 전폭을 돌리면서 혼돈의 마법사 2장을 통한 드로우로 좀 패 전환을 좀 꿰보면 어땠을까 뭐 네. 이런 아쉬움도 다소 남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루니콘이 없어요. 츠바키 선수. 네, 맞습니다. 정말 이번에 도사하고 광염의 손이 나온 게 지금 다거든요. 뭔가 킬을 할 수 있는 플랜으로 가는 길을 닦아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다만 레드 토마토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스펠 부스트가 많이 쌓이긴 했지만 드로우를 보는 게 이번에 혼돈의 마법사가 처음이고요. 그 이외로는 뭐가 스무스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닫기가 힘들다는 점, 그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루니가 이제 최소 5 이상은 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루니의 지금 주문 증폭이 딱 오네요. 그렇습니다. 5 상태면 이제 빠르면 다음 턴, 뭐 늦더라도 다다음 턴 정도의 이제 10스택을 좀 노려볼 수 있을 토마토 선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대한 주문 증폭을 돌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뭐 혼을 부르는 도사와 두 영웅의 격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5코스트의 혼돈의 마법사를 내서 진화를 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장 말씀해주신 혼을 부르는 도사 쪽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영웅의 격돌은 위치 미러전 서로 추종자 내주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이 나왔을 때 먼저 추종자 대상 카드부터 좀 사용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번 턴에 반드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턴에 들어오 볼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지혜의 빛, 안 도사. 나와요. 아직까지 혼돈의 마법사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증폭되는 마법 2장 모두 활용을 하고 0코스트 혼돈의 마법사를 쓰지 않고 우선 먼저 안 들어오고 나옵니다. 안 나와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역대급 위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리면 사실 위치가 할 게 정말 없거든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6턴인데 잘 풀린 쿠온 위치는 지금 쿠온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네.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스펠 부스트 하는 카드만 지금 잔뜩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21장이 남았는데 저 루니콘이 안에- 6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21장 안에 6장의 루니아 콘이 모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말 츠바키 선수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됐고요.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안 풀리는 판이 츠바키 선수에게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마토 선수 지금 너무 상황 여유롭죠.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이제 혼돈의 마법사를 통해서 주문 증폭을 돌려줌으로써 이제 7턴 정도에는 루니를 좀 완성시킬 수 있는 네. 이런 기반이 좀 완성이 됐고요. 루니 그냥 내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스택에 쌓여있는 루니만 10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핸들을 비워줘야 루니의 이제 3장 복사 효과까지 편하게 가져올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토마토 선수 핸드 털어주고 있습니다. 광연까지는 쓸 필요 없이 그냥 혼돈의 마법사 보고 들어오 보고 진화까지 하면은 오, 지혜의 빛. 광연을 지금 쓸 필요는 없죠. 굳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트가 남아 여유가 있을 때 기록 2코스트인 카드를 먼저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지혜의 빛으로 들어 먼저 봤고요. 진화 포인트도 남기 때문에 바로바로 혼돈의 마법사에 써주고 스펠 부스트 충전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루니 코스트 임박을 했죠. 다음 턴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을 부르는 도사까지 미리 내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루니를 이제 내서 3장의 루니를 온전히 패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루니 이외의 카드 5장 이하로 좀 유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부르는 도사를 미리 던져준 판단 토마토 선수 내렸습니다. 최대한 필드 전개에 신경을 좀 써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드도 좀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루니를 그냥 막바로 던져도 핸들을 이제 딱 맞춰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딱 어느 정도 자신의 핸드까지 좀 신경을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턴에 저기 있는 필드가 다 쓸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레드 토마토 선수는 0코스트 광염의 손까지 활용해가지고 바로 7코스트의 쿠온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내도 딱히 나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혼을 부르는 그러니까 폭기가 제압이 당한다라고 하면 쿠온이 이제 8코스트가 될 거고요. 광염의 손까지 만약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7코스트 루니를 쓰게 되면 6코스트이니까 약간은 부족하긴 해요. 루니와 쿠온이 동시에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루니만 나가도 사실 토마토 선수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토마토 선수는 보이지 않는 츠바키 선수의 루니콘을 걱정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없거든요. 아, 맞습니다. 정말로 저 핸들을 볼 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경기해야 돼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토마토 선수가 광염의 손 아껴준 이유도 쿠온이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제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건데 네. 뭐지 왜 안 나오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11스택입니다. 이러면 이제 루니를 쓰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쿠온보다는. 광염의 손을 쓰면 이제 쿠온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루니를 이제 핸드에 3장을 복사한 이후에 쿠온이 나가주는 쪽이 복사된 이제 새로운 루니들에게 주문 증폭을 넣어줄 수 있는 좋은 플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마토 선수 일단은 루니부터 써주겠죠. 루니 이후에 플랜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필드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염의 손이 없고 상대방의 쿠온 전개 없는 쿠온의 전개에 대비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루니로 역전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루니 내주는 모습이고요. 루니 이후에 데미지 누적 그리고 추가 루니까지 수급을 했습니다. 연구드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위대한 쿠온을 연구. 복사 이렇게 해두면 다음 턴에 쿠온이 나오고 또 추가적인 쿠온 플랜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쿠온이 한 장이라는 게 다소 아쉬웠었는데 언급해주신 연구를 통해서 쿠온 한 장을 더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광염의 손을 그냥 털어도 되고요. 상대 쿠온이 정말 좀 견제가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견제를 위해서 광염의 손을 좀 아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때린다는 건 광염 세겠다는 소리죠? 스바키 선수의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루니콘 같은 경우에는 루니하고 콘하고 둘 다 킬 포인트를 루트를 잡아가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상대방에게는 치바키 선수가 쿠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루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쿠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게다가 저 츠바키 선수의 루니도 그렇게 뭐 충분한 주문 증폭을 받은 상태는 분명히 아닐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상황 어렵습니다. 이제 10을 좀 겨우 찍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복사 이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지혜 비트로까지는 좋고요. 너무 뒤늦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나요? 좀 늦은 감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어쨌건 츠바키 선수도 어떻게든 루니를 좀 뒤늦게나마 완성은 시켰습니다만 당장 다음 턴 토마토 선수 이제 쿠온 나와서 필드 압박 시작할 거거든요. 네. 과연 이 거센 러쉬를 좀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에빗 그리고 이제는 쿠온 턴이 토마토 선수에게 임박했습니다. 일단 지혜빛 들어왔으니까 기분 좋게 드로부터 보고 선택을 좀 하겠죠, 토마토 선수. 지금 토마토 선수는 쿠온도 준비되어 있고 루니도 준비되어 있고 뭘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치바키 선수예요. 아까 전 턴부터 스펠 부스트를 쌓을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15장밖에 안 나왔거든요. 저게 다 뭉쳐 있거든요. 저게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드로우가 뻔히 보여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식진 소환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최대한 좀 데미지 압박을 넣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종이 인형만 혼을 부르는 도사를 제압을 하고 오, 달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때려버리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식신 소환을 통해서 그렇죠. 네, 1데미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이 인형을 통해서 이제 루니를 좀 잡아서 모든 필드를 지어낼 수는 있었지만 굳이 루니는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전부 다 리더를 좀 노려줬습니다. 이제는 츠바키 선수가 뭔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 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기 있는 광염의 손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쿠온으로 한다고 해도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스펠 부스트가 쌓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다 썼거든요. 지금 순서가 완전 잘못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스펠 부스트 카드만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루니코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루니콘이 먼저 나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주문증폭 카드로 이제 좀 스펠버스트를 계속 좀 받아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하는데 츠바키 선수 굉장히 아쉽게 됐고 어찌됐거나 루니콘 완성을 똑같이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상태죠. 여기서는 방법 없이 쿠온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코스트 활용을 위해서 식신 소환을 먼저 하고 네. 쓸 것인지 혼을 부르는 도사 쪽을 먼저 선택을 해줬네요. 츠바키 선수. 이렇게 되면 어쨌건 쿠온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턴이 좀 부족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츠바키 선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진화 포인트까지 활용해도 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정리까지는 아마 될 것 같은데 다 했나요? 자, 입력을 했는지 봐야 돼요. 폭귀를 잡지 못한 것 같거든요. 늦었어요. 잡았네요. 네, 잡았네요. 잡았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진화 포인트 안 써도 종인형 정도는 무시할 수 있거든요. 네. 자, 혼을 부르는 도사 그리고 추가적인 루니가 연달아 3장 잡혀있고 쿠온까지 있는 레드 토마토 선수. 자, 추가적인 쿠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필드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루니가 이미 충분한 스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 토마토 선수는 여기서 한번
루니를 좀 사용을 해줘야겠죠. 저 루니만 해도 일단 9데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10턴이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쿄우카에 있는 유니온 버스트까지 데미지까지 확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킬각에 왔습니다. 이번 턴에 킬각을 좀 낼 수 있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루니 3장으로는 킬이 나지 않기 때문에 후원까지 같이 좀 킬을 좀 활용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기엔 자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도사를 냈으면 자리가 안 되죠. 네. 남아있는 체력 1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 코어를 통해서 먼저 추종자를 꺼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온을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본인이 안 끝난다는 확신이 있어서 리더를 향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단 네, 그렇긴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루니를 낸 후에 여기서 맞춰주면 좋은 거고, 그렇다면 리더를 향할 수 있습니다. 맞았어요. 이러면 리더를 가야죠. 네, 정리할 필요 네. 없이 두영영 격돌까지 썼나요? 아직 쓰지 않았는데요. 넘깁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체력은 4죠. 루니 킬합니다. 지금 토마토 선수 아마 미래를 보는 기록이 한 턴 리더 효과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턴에 5데미지는 이제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대 치바키 11 데미지. 선수는 굉장히 지금 많은 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츠바키 선수가 그래도 버티고는 있는데요. 이게 역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가능성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은 봐야겠지만은 저기 남아있는 루니들의 숫자도 그렇고 스펠 부스트가 쌓이는 것도 그렇고 쿄우카 유니온 버스트 데미지까지 포함하면 약간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지금 충분한 딜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왼쪽에 있는 루니는 주문 증폭이 지금 19회까지 넘쳐날 정도로 지금 토마토 선수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첫 번째 경기에서 토마토 선수가 츠바키 선수를 꺾는 기염을 토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거나 쿠온을 잡아야만 본인의 생존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츠바키 선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곤 있습니다만 아마 사실 본인도 알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래를 보는 기록이 데미지를 좀 넣는다는 거 본인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상황 많이 있는 데미지 들어갔어요. 네, 남아있는 체력 3입니다. 레드 토마토 선수 여기서 킬각이 나오나요? 일단 미래를 보는 기록 5데미지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체력 8인 셈이죠. 그렇죠. 그러면 쿄우카가 2데미지, 루니를 2장만 활용을 해줘도 네. 충분한 딜을 가지고 있는 토마토 선수입니다. 자, 루니의 증문 좋고 이미 뭐 20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나가주면서 3데미지. 확실하게 게임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레드 토마토 선수입니다. 남은 체력 5. 이러면 이제 정리만 턴을 하면? 넘기기만 해도 바로 게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섀도우 오브 코리아 오픈 2020 시즌 1. 이렇게 되면서 레드 토마토 선수가 츠바키 선수를 꺾고 승자조에 안착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가 모두가 츠바키 선수에 대해서 연신 이야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어를 가진 선수를요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츠바키 선수가 가져온 네크롬에서 구경도 못했고요. 레드 토마토 선수가 섀도우버스 경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츠바키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아마 모든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이변에 8강 경기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되면 츠바키 선수가 오히려 탈락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근데 츠바키 선수가 뭘 잘못했다기보다 마지막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펠 부스트 카드와 스펠 부스트를 쌓는 카드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어느 한쪽만 몰려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조화가 안 나와서 좀 약간 불리하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츠바키 선수의 잘못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만큼 운도 따라준 레드 토마토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 비중 2경기 레드 토마토 선수의 승리입니다. 2대 0. 이런 결과 예상하기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카드 게임이라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토마토 선수의 반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흘러가고 2대 0으로 스코어를 따낼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죠. 그렇죠. 이 기세를 좀 이어서 토마토 선수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츠바키 선수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켄커피 선수의 경기
첫 번째 게임은 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캔커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섀도우버스 관련된 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래도 아예 처음은 아니고 섀도우 프렌즈에 나왔던 경력이 있는 걸로 봐서 그 경력을 잘 살려서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레드토마토 선수는 아직까지 뭐 경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세를 좀 몰아갈 여지가 분명히 있는 레드토마토 선수고 또 지금 가지고 온 이제 직업도 양 선수가 좀 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작용할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8강 B조의 승자죠. 과연 어떠한 선수가 4강 세 번째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위치 미러전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웃고 가죠 캔커피 선수. 왜냐하면 같은 위치라도 캔커피 선수는 앞서 보셨던 비술, 그러니까 링클캬로 비술 위치죠. 네. 상대의 이제 최대 체력을 깎아내는 형태의 덱이기 때문에 루니로 인한 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도구와 루니 같은 좀 그런 유리한 상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마도구만큼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안정성은 조금 더 뛰어난 그런 형태의 유리한 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니의 힐 효과를 좀 무효화시키는 그런 덱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캔커피 선수가 뭐 덱 준비를 날카롭게 잘한 것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회에 나온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쿠온 위치를 많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비술 위치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링클캬루 덱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만큼 링클캬루 덱은 상대방의 필드의 횡전계를 많이 무효화시키는 카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피니시도 굉장히 확실한 덱입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링클캬루 위치가 약해져서 너프를 먹어서 지금 이제 좀 사장된 건 아니었거든요. 루니 위치가 많이 좀 떠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캔커피 선수는 그러한 점을 좀 잘 노려서 루니 저격덱을 들고 왔지 않나 싶고 실제로 지금 핸드 난리 났거든요. 지금 빠르게 링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마나리아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링크를 복사를 해서 지금 방리의 포갑이 몇 장이죠? 이미 지금 하나가 걸려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매 턴마다 체력 최대치가 2씩 깎이게 되거든요. 이제 시간 카운트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토마토 선수는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네. 너무 이른 타이밍에 죽음의 카운트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카운트가 좀 길어서 문제지 분명히 시작은 되어 있다는 거 토마토 선수도 알 거예요. 이제 최대 체력 깎이는 게 이제 당장 이번 턴부터도 적용이 계속 될 거고 자, 여기서 드로우가 없을 뿐이지 캔커피 선수가 캬루까지 뽑게 되면 그 죽음의 카운트단이 훨씬 더 앞당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바늘이 1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5씩 네, 한 번에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자, 과연 캬로를 언제 뽑을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리의 포갑 2개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턴부터는 카운트가 2씩 좀 깎여 나갈 거고요. 현재 이미 19로 깎여 있는 토마토 선수는 이제 다음 턴부터 17, 15 이런 식으로 최대 체력이 깎여 나가면 이건 루니로 채울 수 없는 체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비수리치의 필드 클리어 능력은 어떤가요? 비수리치의 필드 클리어는 지금 나와 있는 흑백의 마우사가 거의 주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캬루가 나오는 체력 최대치를 같이 깎으면서 필드 클리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의 쿠오니치의 횡전계는 정말 잘 막을 수 있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카운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완벽하게 지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장 드로우까지 가마솥 효과로 이제 챙겨가서 그 점은 캔커피 선수 좋은데 후속 드로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핸드가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캔커피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지의 원서 마법사 뭐 요런 식의 핸드를 보충할 수 있는 카드를 원했을 캔커피 선수일 텐데 아직까지 그런 카드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토마토 선수도 최대 체력이 깎이는 이제 좀 그런 압박은 느끼고 있겠습니다만은 루니와 쿠온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한 방 노려볼 수 있어요. 네. 상대방이 캬로가 안 나왔으니까 좀 더 여유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최대 체력 뭐 1, 2 이렇게 깎아서는 뭐 어느 세월에 20을 다 깎겠습니까? 뭐 캬로가 나오기 전까지 충분히 좀 기회를 활용해야겠죠. 교육화 진화. 주문정폭 한 번 더 받아주면서 글쎄요, 식신소환 또는 두 영웅의 격돌을 모두 활용이 가능한데 루영을 쓰는 게 나아 보이는데 루니는 지금 8이라서 아깝죠. 네. 생각나네요. 최대한 키를 깔끔하게. 코스트 활용을 최대한 좀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종인형이 죽으면 자동으로 또 이제 주문정폭 한 번 더 들어갈 걸 감안을 해서 토마토 선수는 좀 플레이를 해준 것 같고요. 오히려 레드 토마토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와, 또 링클이에요. 네, 링클 파티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링크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내는 플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 마나리아의 위대한 연구를 사실 캐롤을 복사하고 싶어서 하나 정도 좀 남겨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냥 링크를 올인 플랜을 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드로우 수단이 캔커피 선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스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링크에 있는 박리를 좀 많이 써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드로우 카드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링크의 진화 포인트가 빠지게 되면 저 팹 가장 오른쪽에 남아있는 이제 흑백의 마도사가 진화를 통해서 필드 일소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진화 포인트 쓰기가 너무 싫다라고 좀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레드 토마토 선수가 고개를 좀 끄덕였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지금 턴이 캬로가 가장 무서웠을 거예요. 6코스트 이제 캬로가 나올 수 있는 턴이었기 때문에 토마토 선수는 이 캬로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일단 여기서 웃고 갈 수 있는 거죠. 필드 클리어 한 번 더 해줍니다. 어찌됐거나 캔커피 선수 이러면 필드 정리에 이제 진화 포인트를 좀 소진을 해주면서 박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복사하진 않고 한 번만 더 걸어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한 번 더 아니라고 해도 3개의 스택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턴마다 최대 체력 30 깎여 나가는 거 이것도 사실 절대 약하진 않습니다. 약간 좀 플랜 B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캬루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플랜 B를 사용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캔커피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진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횡정기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크온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막을 만한 카드가 캬루가 지금 손에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흑백의 흑마수사는 저거 다 써버렸고요. 진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기가 힘듭니다. 그걸 막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황당한 접합 같은 카드를 채용한 형태의 덱리스트라면 이제 진화 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후원 필드를 한번 일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캔커피 선수 덱리스트는 이제 접합 확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 지금 필드 정리할 수단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레드 토마토 선수의 6턴 쿠온이 모든 걸 바꿔놨는데요. 저걸 막을 수 있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소녀 2장을 모두 활용해서 좀 데미지를 최소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말 그대로 버티기죠. 네네. 자, 근데 상대 체력을 0으로 깎기까지에는 삼식 언제 깎아서 제로를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5턴만 기다려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캬루가 나와야 되는데 캬루를 뽑기 위한 드로우 카드가 아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버티기를 하기에는 힘이 붙여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합을 통해서 이제 필드 클리어와 동시에 이제 패를 좀 순환시켜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이제 링클 캬로가 접합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글쎄 캔커피 선수의 커스텀은 조금 더 이제 에테르 골렘 같은 카드를 활용하면서 다른 변화를 꾀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말 아쉽겠네요. 그렇습니다. 접합에 대한 아쉬움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완전 말랐어요, 캔커피 선수. 네,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서 드로우를 볼 수 있는 수단 자체는 많이 부족하고 사랑을 부르는 소녀가 2개도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티는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좋게 가다가 힘들게 나옵니다. 어떤 드로우를 사실 캔커피 선수가 다음에 하더라도 한 번에 이 필드를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나마 좀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정리 그리고 추가적인 루니까지 필드의 추종자도 살려줍니다. 남아있는 체력 6. 한번 때려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지만 다음 턴에 충분히 킬을 볼 수 있는 토마토 선수. 자, 아다만타이트 골렘. 네. 아다만타이트 골렘이 아주 성공한다면 버틸 수도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이렇게 되면
연구, 복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주문을 3개까지 아담한테가 들고 왔어도 사실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켄커피 선수에게 운이 좀 다소 따라주지 않으면서 경기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경기 끝나면서 레드토마토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츠바키 선수를 꺾어낸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쉽게 보이는 게 켄커피 선수가 두 번째 진화 포인트를 사용할 때 그렇게 필드 압박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섣부르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흑마도사 두 번째 진화 포인트는 정말 코온이 나왔을 때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페인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네, 그만큼 좀 레드토마토 선수의 공세가 매서웠던 것도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화 포인트를 추종자 한 둘에게만 쓰면서 다소 좀 허무하게 날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진화 포인트 활용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이제 50의 체력, 5 공격력을 가진 추종자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울면서 썼던 그 판단이 가장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4강 세 번째 진출자는 누가 될지 두 번째 세트 준비됐다고 하네요.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覚悟を手加減なしよ本気で行くわ 네.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켄커피 선수가 위치를 다시 들고 나와서 졸업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링클 캬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번 세트에서 보여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의견들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뭐 츠바키 선수의 패배라든지 혹은 중계를 앉아서 서서 한다 라는 걱정들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게임 들어가면 의자를 이제 깔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요. 세설 좀 안 쳐라 라는 네. 말이 올라오는데 게임에 들어가면 저희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의자 바로 가져다 주시고 또 이제 게임 끝나면 이제 저희 나올 때 이제 바로 가져가 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하기 하체가 때문에 좀 약하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저희가 쓰러질 수도 있어서 의자를 챙겨다 주십니다. 네, 일종의 노인 공경이죠. 그렇죠. 자, 평균 연령이 30대이기 때문에 의자는 있어야 돼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굉장히 좀 게임이 스피디하게 좀 진행이 돼서 토마토 선수는 이제 초반 2턴, 3턴 모두 추종자를 내주면서 빠르게 템포를 잡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켄커피 선수가 이제 좀 아담한타이트 골렘이 좀 기분 좋게 붙어주면서 이제 공짜로 인장이 깔리죠. 뽑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인장을 활용해서 또 이제 고양이 마술사가 나가고 그럼 그 고양이 마술사가 또 인장을 불러오고 굉장히 좋은 좀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켄커피 선수에게. 네, 맞습니다. 저게 바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비술 위치의 무서움인데 저기서 고양이 마술사가 또 비술이 죽게 되면은 비술이 나오게 되고요. 인장 나오게 되면은 증폭되는 마법으로 또 들어오면서 상대 필드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캬로 나오고 또 아담한타이트 골렘 나오고 그런 식으로 게임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토마토 선수는 페이랑까지 지금 꺼내 들면서 최대한 강력한 필드를 좀 구축을 해서 상대에게 좀 딜루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리하지 않나요? 달리나요? 고양이 마술사를 이제 잡게 되면 인장이 나온 건 분명 기분 나쁘지만 네. 본인의 페이란을 좀 살리고 싶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잡아줄 법도 했는데 네. 이거는 어차피 저 고양이 마술사를 잡아서 인장을 주게 되면 그 인장을 흑백의 마도사가 집어먹고 어차피 필드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딜루적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증폭되는 마법으로 필드 확실하게 정리해주면서 적어도 이번 세트는 기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켄커피 선수. 켄커피 선수 플랜 나왔어요. 흑백의 마도사 이제 금약의 흑마법사를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제 글쎄요 조금 더 이제 인장 파괴 스택을 쌓아둔 후에 8턴에 이제 금약의 마법사 킬을 좀 노려보게 되면 혹은 뭐 캬로 플랜을 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가게 되면 8턴 킬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캬루나 링클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담한타이트 골렘하고
비술의 인장이 많이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담한타이트 골렘이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줄지도 これで決 모르고요. めます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레아스카, 네. 랜덤 효과이긴 하지만 아담한테 골렘의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선수는 좀 빠르게 필드를 좀 잡아주려는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마솥 마법진 구축 꾸준히 인장 깔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도 적당히 줄여줄 수 있으면서 아담한타이트 골렘까지 볼 수 있고요. 뭐 맞아봤자 3데미지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턴 정도에 아담한타이트 골렘을 좀 활용을 해서 일시에 인장을 좀 대제 비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필드에 일단 인장으로 쭉 깔아놓긴 했습니다만 골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는 상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고 최대한 필드를 횡전계를 시켜놓고 있는데 레드 토마토 선수 알고 있어요. 비스리치가 저렇게까지 그 인장을 많이 흩뿌려놨다라는 거는 다음 턴에 무조건 아담한타이트 골렘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필드를 가로로 전개해 두면 특히나 이제 아레아스카처럼 주문의 효과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 추종자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아담한타이트로도 전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 갖고 있을 거거든요. 자,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자 아담한타이트 골렘 5번의 효과 발동하거든요. 도깨비방망이 뚝딱! 데미지만 오. 3번. 상대 리더 쪽으로 다 날아간 거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가장 원했을 건 사실 필드를 주문, 정리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주문 카드 마녀의 일격을 좀 최소 2장. 왜냐하면 이제 에밀리아를 잡아야 하니까요. 기대했을 텐데 5번 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니요. 네. 완전 불발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레드 토마토 선수의 손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중에 젤가가 또 보이거든요. 지금 짚고 있죠. 그렇습니다. 체력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그다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젤가네이아 각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담한타이트 골렘이요. 그렇습니다. 골렘이 만들어준 젤가 각이네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골렘이 어떻게 보면 좀 역적이 됐죠. 이렇게 되면 상대의 체력도 회복이 되고 하하. 패도 순환이 되면서 본인의 그렇습니다. 필드는 또 이제 내주게 됐죠. 네, 오히려 로얄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번 턴에 7코스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담한타이트 골렘이 아니라 하나 남았죠. 캬루 남아있습니다. 진화 포인트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캬루 나오면은 젤가까지 정리 가능하죠. 체력 최대치도 깎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캬루는 유니언 버스트를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울 법도 한데 그래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캬로 통해서 상대 리더의 최대 체력을 깎아줍니다. 이제 토마토 선수가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좀 캬로가 나와서 체력이 한 번에 훅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지금 이미 박리의 포갑이 걸려 있잖아요. 네. 본인 턴 종시 10이 될 거기 때문에 10은 또 어떻습니까? 어허. 마지막 캬루가 나오면은 죽죠. 3번 보면 죽는 카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는데 문제는 캔커피 선수 없어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렘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코스트긴 해요. 음. 비슷한 코스트긴 한데 저 카드로는 킬을 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캔커피 선수. 다음 턴에 캬루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유니온 버스트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게미치. 하지만 아직 그 상황 모르는 선수는 토마토 선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불길한 예감과 함께 좀 그렇죠. 그래도 최선의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쨌건 뭐 캬로가 나와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캬로를 배제하고 최선의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에밀리아를 통해서 필드를 좀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에밀리아를 제외하면 뭐 딱히 좋은 카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인장을 하나라도 지금 파괴를 해주면서 상대 그 대기 20장 이하로 떨어지면 저 인장도 파괴될 때 골렘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깨주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네. 하지 않고 토마토 선수 에밀리아 쓰지 않고 그냥 이거는 아마 뭐 진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에밀리아를 내봤자 뭐 크게 재미보기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드로우 용도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단일로 큰 추종자를 내기보다는 횡전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했었던 판단일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토마토 선수가 캬로가 더 나올 것을 생각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네. 그 멘탈에 영향을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캔커피 선수는 킬을 낼 수 있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드로우를 보고 있습니다. 토마토 선수 캬루 안 나오니까 가슴에 손 올리면서 그렇죠. 안도의 한숨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캬로 유니언 버스트 킬이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아니구나 좀 안도의 한숨은 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캔커비 선수는 킬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그 금약의 흑마법사라든가 마지막 캬로를 지금 뽑았다면 진화를 통해서 유니온 버스트를 1스택 누적을 하고 다음 턴 9턴째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캬로 금약 둘 중에 하나만 바라면서 좀 드로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좀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그 카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리고 있는 캔커피 선수입니다. 저기서 링크를 내고 진화를 시켜서 박리를 낼까 지금 아니면은 뭘 해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가장 캔커피 선수가 중요한 건 드로우를 봐야 되는데 드로우 볼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장이 하나라도 남아 있었다면 고양이로 이제 좀 인장을 늘리면서 뭐 다 한 턴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제 늘어난 인장으로 다시 한번 이제 증폭되는 마법 드로우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인장 써버렸거든요. 네. 게다가 또 캔커피 선수가 저 마지막 진화 포인트를 쓰기 약간 꺼려했던 이유가 전 턴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진화 포인트를 써서 자신의 페인이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감각한 무사까지 레드토마토 선수 붙어주면서 분명히 최대 체력 압박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킬을 낼 수 있는 카드 뭐 캬루라든가 이러한 카드 뽑지 못한다면 충분히 좀 게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또 강조해 주시는 거고요. 드로우까지 자 스택이 이미 충분히 진화가 쌓여있기 때문에 카게미치가 지금 진화 스택이 몇이죠? 지금 최소한 5 이상은 타락의 결의로 좀 쌓여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턴 카게미츠 성장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카게미치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 카게미츠를 정리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가요? 6 지금 카게미치가 적어도 6-6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체력 남는 걸 정리를 하려면 글쎄요 아다만타이트를 빈필드에 낸다고 해서 뭔가 뭐 큰 효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뭔가 인장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필드인데 인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저 10체력이 박리로 깎아줄 때까지 또다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캬로가 나오거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지금 캬로 뽑아도 쓸 수가 없어요. 유니온 버스트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달리나요? 본인 체력 이미 많이 깎였기 때문에 살짝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기려면 상대 리더 딜로적 해야 된다 판단 내린 토마토 선수고요. 남아있는 체력 8입니다. 필드 공격력 1이고요. 흑백의 마도사로 하나가 인장이 나오긴 하는데 이러면 어찌됐거나 아다만타이트 골렘을 노려보는 그래도 고개사 쪽으로 좀 가고 이건 카게미치의 공격력을 깎아보겠다라는 건데 데미지 자체는 다음 턴에 카게미치로부터 받지 않겠습니다만 카게미치의 성장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한번 묶어두는 용도일 뿐이지 완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폭되는 마법은 드로우 용도로 쓰려고 안 씁니다. 자 여기서 버텨야 돼요. 이것만 버티면 승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캔커피 선수. 일단 카게미치 킬은 데미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로만 좀 딜을 낼 수 있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 데미지, 남는 데미지 7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로얄로서 지금은 없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위치의 필드를 좀 잡아줘야 할 텐데 뭐 가장 간단히 보이는 방법은 에밀리아, 타락의 결의와 에밀리아 뭐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겠고요. 말씀해주신 타락의 결의 쪽으로 손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맹호가 나오면 킬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맹호가 나오게 되면 맹호의 이제 자체 공격력 4와 버프 2. 하지만 맹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맹호 안 났네요. 1 데미지가 부족했긴 1 해요. 데미지 부족하네요. 맹호가 네, 나와도 부족하네요. 이제 총 3, 3, 2, 4 1 데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추종자를 내서 질주를 부여할 수 있었다면 또 킬각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앙리트가 또 마침 있어서 네. 정말 맹호가 있었다면 킬각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을 것 같아요. 토마토 선수. 그만큼 각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레드토마토 선수 이렇게 되면 4강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순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반드시 킬각을 잡아야만 다음 턴에 자기가 죽지 않는다 알고 있는 캔커피 선수인데 남아있는 젤가! 체력 6입니다. 젤가 나와주고요. 고개 끄덕이고 있는 레드토마토. 에테르골렘 자, 으로는 일단 젤가네이아 자체는 자 드로우 중요합니다. 네 4데미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끝낼 각이 안 보이나요? 캔커피 선수? 이번
저 박리라는 건 상대방이 턴을 종료해야지만은 끝나는 거라서 자 여기서 젤가네이아로 4데미지를 어쨌거나 밀어 넣을 수는 있고요. 2데미지가 남는데 이건 에트드르 그 아다만타이트 골렘 도박 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다만타이트 골렘이 어쨌거나 랜덤 효과이긴 하지만 2데미지만 네. 단 한 번만 상대 리더 체력에 밀어 넣는다면 킬각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장 쌓고 있죠. 자, 말씀해주신 에테르 골렘각인데요. 골렘각. 한 번만입니다. 딱 한 번만 상대 리더의 데미지가 자, 들어간다면 아다만타이트 골렘 나갑니다. 한 번. 상대 리더 향해서 하나요? 세 번이에요. 네. 게임 끝나면서 켄커피 선수가 1대1 스코어를 맞춥니다. 야, 오늘 골렘이 상대 리더를 기가 막히게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렘이 난 네 명치만 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젤가나의 효과가 이미 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딱 한 번만 맞춰도 킬각이었는 상황에서 젤가나이아까지 갈 것도 없어. 내가 끝내줄게. 세 번이나 전부 리더를 맞춰버렸습니다. 네, 보통 젤가가 주연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이번 게임은 아다만타이트 골렘이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아다만타이트 골렘이 젤가각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역적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 역적이 되는 걸 바로 뒤엎어버리고 킬각을 내버리네요. 그야말로 네. 결자 해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골렘을 통해서 결자 해지를 한 켄커피 선수인데요. 자, 이번 마지막 세트를 통해서 최후의 4강 세 번째 생존자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로얄 미러전 그리고 선봉은 켄커피 선수입니다. 거기선 확실히 좀 묶고 갈 수 있죠. 같은 대기라면 일단은 성공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템포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켄커비 선수가 이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졌어요. 어떻게 보면 방금 경기는 정말 골렘이 만들어다준 기적이었던 거고 이번 게임은 게르트가 무려 3장이나 잡혀 있습니다. 양 선수 4장이네요.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글쎄요. 그렇죠. 일단은 켄커피 선수가 3턴부터는 게르트던 카게미치건 이제 좋은 플레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2턴째거든요. 그래도 이 턴에 지키는 자들이 나왔어도 저렇게 되면은 상대방 카게미치의 유언 효과를 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카게미치가 다시 나와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스택이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상대에게 진화 스택을 한번 준다는 거겠죠. 네. 그 점이 싫기 때문에 켄커피 선수는 이제 추종자를 아예 내지 않았는데 글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도 다음 턴에 이제 플레이가 카게미치로 좀 한정되긴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레드토마토 선수가 다른 추종자를 낸다면 켄커피 선수가 카게미치를 통해서 그 추종자와 교환을 하고 본인은 이제 그 다음 턴에 부활하는 켄커피 선수 자신의 카게미치를 통해서 상대 카게미치를 잡아내는 이런 설계 가능했으나 토마토 선수 그거 알아요. 네, 상대 카게미치 각을 읽었습니다. 레드토마토 선수. 그래서 카게미치 각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켄커피 선수의 카게미치도 유언 효과 발동하지 못하고 잡힐 가능성이 있죠. 레드토마토 선수의 세 번째 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게미치 각을 주지 않으려면 또 턴을 쉬어야 합니다. 그게 싫었어요. 토마토 선수는. 네. 스택을 주더라도 본인의 템포를 잃지 않기 위한 판단을 해줬고요. 에밀리아 2장인데 일단 뭐 게르트가 2장 잡혀 있고 3장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거나 게르트 한 장 던져줘야겠죠. 게르트를 쓸 수 있는 각은 열리긴 하겠네요. 지키는 이건- 자를 썼어요. 지키는 자들로 넘어갑니다. 본인의 핸드가 좀 넘쳐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계를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뭐 연계 스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쌓기 위해서 일단은 뭐 지키는 자들로 선택을 해줬네요. 네. 아라스카 들어와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코스트 3코스트 활용하기 위해서 게르트를 뭐 사용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토마토 선수도 게르트를 아껴놓고 지키는 자들을 쓸 것인지. 다만 이제 켄커피 선수와 달리 게르트가 한 장만 잡혀있는 토마토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턴 에밀리아와의 연기를 생각해서는 좀 지키는 자들을 쓰고 싶겠네요. 에밀리아 그리고 게르트 연계 모든 선수들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게르트를 여기서 소모를 내버리면은 다음 턴에 이제 레드토마토 선수가 에밀리아 게르트가 성립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2장을 소모를 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계 스택을 쌓음으로써 뭐 정직한 도적의 이제 연계 턴을 조금 더 땡기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다음 턴 정도에 이제 에밀리아 게르트 그리고 이제 6턴째는 아레아스카와 정직한 도적으로 좀 쭉쭉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밑받침을 만들어 놓은 토마토 선수입니다.
오히려 캔커피 선수가 카드는 5장인 게 종류는 2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 프락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예, 네. 아, 집이 완성됐네요. 그렇습니다. 장르가 다르면 좀 굉장히 강력한 패가 될 수 있는데 네. 섀도우버스는 같은 카드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게미츠 그리고 에밀리아까지. 자, 이런 뭐 에밀리아 약간 강제가 되죠. 지금 이제 창술사가 나왔기 때문에 창술사를 통해서 창술사는 아무래도 이제 지휘관이 있으면 1회 피해 무효 효과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게르트 쪽으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필드가 이 정도면 꽤 단단한데요, 캔커피 선수. 네, 맞습니다. 필드가 간단하더라도 여기서 카게미츠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야스카 정지간 도적으로 하기에는 스택이 안 될 것 같고요. 에밀리아 게르트로 넘어가서 에밀리아와 카게미츠 정도는 잡아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게르트만 남기고 일단 정리는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본인 필드도 6바 3의 에밀리아가 어쨌건 남기 때문에 상대에게 한 번 더 숙제는 던질 수 있어요. 토마토 선수. 이게 만약에 토마토 선수가 아까 게르트를 냈었으면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핸드 상황을 보고 토마토 선수는 굉장히 좀 게르트를 잘 아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캔커피 선수는 이제 저 에밀리아를 정리하면서 또 이제 필드 구축을 하는 게 숙제가 됐습니다. 이득 교환을 해준 레드 토마토 선수 그리고 캔커피 선수의 6번째 턴인데요. 카게미치 있습니다. 카기매치 쓰고 싶죠. 쓰고는 싶은데 한 번 더. 네, 우선은 에밀리아 쪽으로 다시 한번 에밀리아 게르트 콤보 가나요? 필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로얄이 필드 주도권을 많이 잡아야 되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그 로얄끼리 만났으니까 필드 주도권 싸움이 정말 이렇게 치열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불꽃 튀는 필드 전개와 정리가 계속 매 턴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토마토 선수는 뭐 앞서 뭐 계획했던 것처럼 아리아스카와 정직한 도적을 활용을 하겠죠. 정직한 도적이 지금 연계 스택이 6인가요? 아마 지금 6 정도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리아스카를 먼저 활용을 했을 때 7 정확히 좀 완성이 되면서 오. 네. 두 카드 모두 이제 돌진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기분은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아스카를 이제 에밀리아와 맞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더 좋은 수는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연계 7을 맞추기 위해서 아레스카 쪽으로 손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에밀리아가 체력이 워낙에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 말고 딱히 보이는 건 없고요. 카게미츠를 사용하기에도 분신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많이 낮죠, 지금. 네.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제 아리아스카를 이렇게 그냥 맞교환하는 게 기분은 다소 나쁠 수 있겠지만 본인 최후의 병기 코스트 많이 줄여놨어요. 그렇죠. 최후의 병기 4pp예요. 4pp에 이제 6바 6 그러면서 이제 출격으로 상대 출연자 2개를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네. 오론! 지금 오론! 오론으로 킬각을 본인이 웃어요. 본인도 오론? 웃고 있어요. 이거 오론 내서 2대 맞추면 이긴다. 게다가 되나요? 랜덤 타깃인데 추종자가 없다. 그러면 때릴 게 리더밖에 없거든요. 네. 50대 50이라서 그렇습니다. 설마? 오론!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이 오론이 자기 리더를 한 번이라도 때린다면 너무 좀 무리수죠.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좀 승부수 던져볼 만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황 비등비등하다고 판단을 하고 캔커피 선수 일단 접어뒀습니다. 아직은 뭐 예능으로 가기에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드를 먼저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굳이 도박수를 던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랭크 게임이었으면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랭게임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미를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대회이고 굉장히 중요한 무대이다 보니까 캔커피 선수 좀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줬고요. 가게미츠 스택을 키우기 위한 이런 죽음이었고요. 경기를 좀 내서 필드를 잡아주는데 자, 사실 캔커피 선수는 어쨌거나 오르온 킬각 언제나 노려볼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찌됐건 체력 4까지만 그러니까 오론이 10데미지를 2번 넣는 카드이다 보니까 한 대만 맞춰도 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캔커피 선수는 좀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후의 병기의 진화 포인트를 쓴다는 의도가 뭘까요? 글쎄 병기가 죽지 않아서 좀 상대에게 좀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을 노리는 것 같은데 상대가 이제 에밀리아가 한 번 더 나와서 지금 2번 나왔죠 에밀리아가. 네. 마지막 에밀리아가 혹시 나와서 이제 7코스트 에밀리아는 이제 한 번 피해를 면역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6바6 에밀리아에게 이득 교환 당하는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좀 내려준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일단 에밀리아 없습니다. 캔컵 선수. 그렇습니다. 테이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창술사도 필살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거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좀 아껴놨던 창술사를 이제 활용을 이제는 해서 좀 굉장히 이득을 보는 교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캔커피 선수도 어찌됐거나 좀 최후의 병기 만들어 놔야 해요. 상대가 강력한 필드를 구축했을 때 이 로얄 미러전에서 가장 주요하게 상대 필드를 걷어낼 수 있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병기거든요. 결국. 언급해주신 창술사 나와주면서 오르온을 지금 3코스로 쓰려고 하나요? 자, 오로는 네스를 못하고 이거는 다음 턴 카기 매치를 보겠다는 거죠.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캔커피 선수. 다음 턴에 상대방의 카게미치를 이미 죽여놨기 때문에 다음 턴에 필드가 세질 거라는 거 지금 캔커피 선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화 스택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캔커피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턴 카기 매치 킬각을 보는 건데 자 문제는 토마토 선수가 먼저 맹호 카기 매치 완성됐습니다. 지금 진화 스택이 카기 매치가 몇이죠? 맹호를 냈을 경우에 이제 질주 부여는 가능합니다만 6스택이네요. 7바 7까지 성장을 할 테고 안 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맹호의 이제 데미지는 6 데미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7 더하기 6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모자라죠. 네 맞습니다. 3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 턴 쉬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수호를 세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상대도 이제 카기매치를 묻어놨고 맹호를 통한 킬가 분명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토마토 선수도 알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앙레이트 강제가 됩니다. 한번 버티면서 수호까지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한 도적을 먼저 내서 진화 스택을 조금 더 쌓아준 후에 아르야스카를 진화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코스트가 줄어들어 있는 병기를 또 한 번 확보할 수 있겠고요. 오, 아까 그렇군요. 병기가 5인가 하지 않았나요? 지금 0코스트일 것 같거든요. 야 0코스트네요. 0PP 최후의 병기. 그리고 이제 카게미치의 성장을 시켜주고 자 와. 이렇게 되면요 도적을 교환을 하고 병기 그냥 던져도 돼요. 하지만 병기를 아껴준다라고 하면 다음 턴에 병기 맹호 킬각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경기를 거의 다 가져온 듯한 레드 토마토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자 병기를 던진다는 건 병기에 직접 교전으로 킬을 보겠다는 거고요. 과감하게 결단 내렸죠. 냈습니다. 7바 7. 이걸 캔커피 선수가 정리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네. 루엘은 이런 필드 막아낼 수 없고 여기서 킬을 봐야만 하는데 이거 병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똑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던져보고 있습니다. 캔커피 선수. 아까처럼 여기서 병기가 코스트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도 약간 힘든데 자 여기서 몇이죠? 자, 1코 병기에 이제 신발까지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이 좀 정리는 분명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둘 정리. 그리고 신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것처럼. 카게미치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 카게미츠가 지금 스택이 몇이죠? 캔커비 선수? 잡을 수 있나요? 카게미치 교환되나요? 팔이 됐어요. 됐네요. 딱 됐네요. 정리했어요. 이러면은 그 레드토마토 선수가 모든 걸 건 거기 때문에 저기를 다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캔커비 선수는 성공이기 때문에 젤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젤가나이아가 지금 대기 한 장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턴 젤가 메모킬가 가능합니다. 네. 자, 분명 레드 토마토 선수의 필드가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이 얻는데 캔커피 선수가 집중력을 통해서 다 걷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저걸 걷어내네요. 저걸. 굉장히 강력한 공격력과 체력을 가진 카게미치였는데 그거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이렇게 되면 캔커피 선수는 이제 확정된 킬각을 좀 암시할 수 있고 이걸 좀 막아내야 하는 토마토 선수는 글쎄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네. 경기를 통해서 정리는 돼요. 정리는 되는데 이미 게임이 젤가가 나온다고 하는 가정하면은 게임이 많이 이제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젤가가 나온다는 건 토마토 선수 분명히 이제 확정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맹호만 없어라 그렇다면 킬각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럼 본인도 거꾸로 킬각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젤가 확정되기 그리고 메고가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게임이 이렇게 되나요? 캔커피 선수는 아까 오르온 안 쓰기 잘했네요. 오르온 썼으면은 도박수가 돼가지고 패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네요. 어찌됐거나 이제 데미지 받지 않는
무감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언 효과는 이제 무시를 했고요. 자, 젤가가 나왔으면은 맹호가 없기를 바랬는데 상대 패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젤과 맹호만으로는 킬각이 나오지 않는 게 무감각한 무사 어쨌거나 세워놨거든요, 토마토 선수. 그러면 그러면 네 이제 4데미지가 그쵸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종 젤가 데미지는 이제 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맹호와 젤가네이아만으로는 16 데미지란 말이에요. 네. 젤가의 마무리 딜이 들어가지 않으면 킬각이 나지 않는 상황.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 남아있는 무감각한 무사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캔커 그럼 선수. 오히려 반대로 턴이 넘어갔을 경우엔 젤가가 레드 토마토도 나오고 맹호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턴에 넘어가기 때문에 4데미지도 본인에게는 들어오거든요. 도박 가나요? 3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 맞추나요? 꽝이네요. 지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수. 네, 안 끝났습니다. 게임이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드 토마토 선수가 젤가 턴이거든요. 맹호가 엎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젤가네이아 확정적으로 소환이 되고요. 맹호가 나오면 캔커프 선수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섀도우스 코리아 오픈 2020 시즌 1의 세 번째 4강 진출자는요, 레드 토마토 선수가 가져갑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명승부 끝에 스바키 선수를 꺾은 상세를 이어나가면서 4강에 올라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정말 재미있는 불꽃 튀기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고요. 사실 로얄 미러전이라는 게 이런 맛에 보지 않나. 그리고 성공의 이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감각한 무사 하나의 판단으로 상대의 젤가맹호 킬각을 벗어나는 네, 그 판단 정말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레드 토마토 선수의 정말 강한 필드가 한번 걷어지고 나서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멘탈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아래쪽에 선수 사진 나오잖아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신이 그 진화까지 해놓으면서 정말 단단하게 해놓은 그 필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정말 탄식을 내세웠는데 그것까지 채우는 것도, 그것까지 치우는 것도 대단하고, 그걸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기가 하여튼 대단했네요. 네,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여준 양 선수 모두 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기력이었었고요. 경기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8강 B조의 승자전이었습니다. 캔커피 선수와 레드 토마토 선수의 경기였었는데요. 명경기 끝에 레드 토마토 선수가 4강 세 번째 진출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아무래도 레드 토마토 선수의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여러 인터뷰들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떨렸을 것 같고 아직도 좀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할 것 같은데요. 네, 인터뷰가 준비됐다고 하네요. 연결되는 대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토마토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4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대진표 나온 거 보고 1라운드를 지고 나머지 두 게임을 이겨서 올라가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두 판을 모두 내리 이기고 올라가게 돼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바키 선수와의 대진, 저희들도 그렇고 섀도우버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 모두가 스바키 선수의 우세를 점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제가 들어가 있는 섀도우버스 팀이 있어서 팀원들이랑 평소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이제 덱 레시피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 츠바키 선수가 예상 못했던 네크로맨서 덱을 들고 오는 걸 봐서 그 다음부터 네크로맨서를 이제 위치나 로얄 가지고 상대하는 연습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네, 네크로맨서는 일단 안 나왔었고 첫 번째 세트에서 네. 리더가 공개되는 찰나의 순간에 표정이 좀 일그러지셨거든요. 어떤 의미였나요? 로얄이 기본적으로 위치한테 되게 불리해서 이제 로얄을 졸업시키려면 네크로맨서에게 맞추는 게 이제 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읽은 거였죠. 이제 상대가 위치를 먼저 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고 네크를 두 번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 전개가 제 예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요. 라스에서는 뭐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을 네, 고인규 캐스터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낚아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너겟 해설의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별건 없고 이미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넘어갈까요? 대회 도와준 사람들한테 크게 한턱 쏘고 싶다고 하는데 뭐 뭐 사줄지 생각해둔 게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그 몇 등 상금을 받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네. 아하. 뭐 한 지금 정도만 돼도 소고기 정도는 사줄 수 있어요. 야, 한우인가요, 한우? 그것도 좀 당연히 한우죠. 야, 당연히 한우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4강에 진출하게 되셨는데 뭐 끝으로 응원해주시는 뭐 클랜 언들이라든지 끝으로 뭐 시청자분들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평소 뭐 많이 이제 연습 도와주신 뭐 베라님, 사일런트 슬레이어님, 뭐 히카리님 등등 감사합니다. 네. 4강 연습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제 값진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4강 때 멋진 경기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강에 진출한 레드토마토 선수